자, 반갑습니다. 최 대표의 증권TV 10월 1일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는 정치 테마주인데 왜 윤석열, 이낙연 이렇게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강한 후보들 중에 왜 우리는 홍준표 종목을 굳이 사야 되나 이것에 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앞서서 답은 간단합니다. 대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지지율 때문에 종목들이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지율 같은 경우는 야당과 여당 각각 1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이렇게 여야 후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2위 후보 누구 있습니까? 이낙연, 홍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던 양상이 이게 추석 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이 홍준표 후보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골든 크로스 양상 같은 경우에는 쉽게 보실 게 아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시그널이면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주식하고 비슷해요. 이 야권의 지지율, 야권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골든 크로스 됐다는 거는 주식하고도 비슷해요. 주식 여러분들 뭐 초반에 배우시면은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니 뭐하니 하면 골든 크로스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방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좀 주식하고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골든 크로스는 강하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단 숙지하고 계시고요. 이거를 좀 숙지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자, 지난 대선을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복기를 하자면 일단 1위 문재인 후보가 있었겠죠. 문재인 후보의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을까? 뭐 바른손을 봅시다. 오늘자 상한가간 바른손을 보자면 16년도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16년도 바닥 2,000원대, 3,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5배 엄청난 상승해줬죠. 예. 그런데 이게 시세가 어디서 끝났냐? 시세가 바로 3월달 경에서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게 시세가 정작 끝난 거는 이 14,000원 부근인데 이 14,000원 부근은 9월달 지난 9월 달에 찍어줬단 말이에요. 최고점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개월 전에 시세가 끝난 모습이다. 6개월 전 시세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위 누가 있었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 종목 세우글로벌 봅시다. 요즘에 또 핫한 종목인데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17년도를 봐야죠. 17년도 대략 2월달, 3월달 경에 시작해서 3월달까지 큰 시세를 보여주고 끝이 났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홍준표 종목 같은 경우도 6개월 전 대선이 약 5월달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11월달, 12월달 이때쯤부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6개월 전 시작했다. 6개월 전 시작해서 언제 시세가 끝났다? 3월달, 4월달, 2개월 전 시세가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위 누구 있습니까? 3위 안철수 후보 있었겠죠. 대표적인 종목 안내 봅시다. 안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7년도 3월달에 바닥에서 시작해서 단기간 무려 한 달 만에 더블 갔죠. 15만 원까지. 3위 안철수. 3개월 전 시작. 2개월 전 시세 끝. 자, 보시면 공통적으로 일단 어떤 게 보여주십니까? 1위 주자는 굳건하게 시세를 이전부터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위와 3위 주자의 시세
단기 시세가 매우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장 쉽게 비유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 스포츠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뭐 이전에 있었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뭐 육상 경기를 떠올립시다. 마라톤 같은 걸 해요. 아니면 100m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데 2등 주자, 3등 주자였던 그런 주자들이 갑자기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막판 스퍼트를 통해서 1등을 따라잡는다. 그림 어떻습니까? 멋지죠?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1등 주자는 당연히 1등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등 주자, 3등 주자 기대감이 없던 주자들이 갑자기 1등으로 골든크로스를 하고 우승을 한다? 그것에 바로 열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대선판도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현재 대선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6개월 전 남은 현 대선 이재명 후보 1위. 사실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여론조사를 봐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종목들을 보자면 뭐 요즘에는 건설주들, 뭐 정책주들로 많이 옮겨간 모습도 있지만 가장 강했던 종목이라 하면은 뭐 이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에이텍. 에이텍 같은 경우 20년 5월달, 6월달 이때 시작했어요. 1년 반, 1년 반 전에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얼마? 4배가 뛰었어요 이미. 만원대 부근에서 47,000원, 뭐 4배, 5배 가량. 4배에서 5배까지 상승 구간이 이미 나와줬다. 그리고 현재는 뭐 고가권에서 계속 놀아주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위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강했던 종목이 서현, 덕성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이미 이런 종목들도 시세를 분출한 시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참 돌지가 않고 좀 종목들이 죽어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책주로 이렇게 돈들이 옮겨갔다고 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대장주들을 놓고 봤을 때 지지부진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낙연 같은 경우도 종목이 뭐가 있죠? 강했던 종목 남선알미늄 이거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작년 3월달, 4월달에 큰 시세 더블 가까이 보여줬던 종목이 있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최근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 최근에 뭐 경선 때 이렇게 강한 시세를 한 번 보여주긴 했으나 좀 지지부진하다. 차트도 깨져 있고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썩 아직은 접근 시기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런 윤석열과 이낙연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시세를 이미 어느 정도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누가 남아 있습니까? 바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교적 최근에 시작했죠. 많은 종목들 강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선제 뭐 이런 가덕도 신공항 종목이라든지 많은 종목들 인맥주라든지 정책주들 최근에 비교적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이낙연 이 다른 세 후보에 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경선 진행 중 윤석열과 홍준표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홍준표가 탈락한다면 지금 홍준표 관련주를 사봤자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들 많습니다. 근데 뭐 경선 탈락하면 단기적으로 저점 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낙폭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 있어서도 제가 왜 홍준표 종목을 사야 되냐 말씀드리자면 자, 일단 홍준표 지사가 경선을 탈락한다 하면은 경우의 수는 많아요.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당 창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패배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4인 대선이 가는 거예요.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4인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건데 4인 대선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양상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4인 대선이 된더라도 비교적 최근에 치고 올라가는 홍준표 지지율에 있어서는 4인 대선이 되더라도 충분한 이슈 메이킹은 된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더라도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양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에 주식을 갖다 붙여도 그만큼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준표 종목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들, 한국선제, 뭐 홈센터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많겠지만 잘 골라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그냥 이렇게 끝내자면 좀 섭섭하니 한 가지 그래도 종목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덕신하우징이에요. 이것 또한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있는 양상을 보실 수 있다. 자, 일단 기업부터 보고 갑시다. 덕신하우징 어떤 종목인가 보고 갑시다. 자, 동사는 설립되었으며 건축용 자재인 데크플레이트 생산 시공 사업 영위하고 있다. 업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단열재 일체형 등등등 개발 생산 중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뭐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덕신하우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 홍준표 경남지사 재직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밀었던 경남 신공항이죠. 신공항 관련해서 그 신공항 짓는데 이 덕신하우징에서 그 자재들을 납품한다 해가지고 엮였던 종목인데 현재 시총 같은 경우에도 1,100억. 뭐 이 정도면 지금 서현, 덕성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시총이 2,500억. 뭐 그리고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시총이 3,500억.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말할 게 없죠. 에이텍 같은 경우도 시총 2,400억. 이렇게 크게 몸집이 크게 불어난 반면에 아직까지 1,100억대라고 하면은 주포들 입장에서 핸들링하기 좋다. 오를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적으로 봐도 크게 지금 뭐 고점의 양상이 보이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거래량 자체가 강하게 늘어왔는데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급등을 나타내는데 이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산 사람은 있는데 판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냥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나간 거래량들이 없다. 차트적으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유를 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지금 현재 구간은 매력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굉장한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시장 마찬가지로 10월달 들어서 어렵다고 이렇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너나 할 것 없이 낙폭 키워가면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더 낙폭을 보여줬죠. 더 박살이 나고 있는 모습. 10월달 들어가지고 개인 투자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은데 부디 좀 현명한 투자 하시면서 저와 함께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자 10월 1일자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